오빠, 나예요. 미향이. 조미양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기철은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미양은 나를 보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공기철은 위치 추적기를 달고 주머니 안에는 위급벨까지 넣었습니다. 김춘현 소장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조미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 앞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미양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주머니 속 위급벨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이어폰 너머로 김춘현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조미양을 만났습니까? 공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미양을 향해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향아, 여긴 어떻게 왔어? 그 한마디를 들은 김춘현 소장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조미양이 나타난 겁니다. 선생님,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금방 도착합니다. 시간만 벌어주십시오. 곧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경찰들이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는 조미양도 공기철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져 있던 건 단 3가지뿐이었습니다. 공기철의 이어폰, 공기철에게 달아둔 위치 추적기, 그리고 방금 전까지 눌렸던 위급벨. 공기철이 또 사라진 겁니다. 30년 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소름 돋습니다. 공기철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고 나섰고 조미양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공기철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과연 조미양은 공기철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그리고 공기철은 이번에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빠, 그 사람들이 오빠를 데려간 거야. 얼른 도망치자. 조미양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을 보고 있으면서도 공기철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공기철이 자신의 친오빠 조문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미양은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일전에 조미양이 남긴 편지, 그 편지 속에 적혀있던 뒤틀린 말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 오빠라고 부르는 조미양의 모습. 공기철은 깨달았습니다. 조미양은 지금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경찰도 나선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뿐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의사였던 감을 되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미양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밀쳐내면 조미양은 더 난폭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철은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향아, 지금 어디서 지내니? 그 말에 조미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기철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얼른 이곳에서 도망쳐야 해. 그 사람들이 오빠를 또 데려가려고 해. 조미양은 미친 듯이 공기철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공기철은 일부러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미양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조문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30년 전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미양의 시선이 공기철의 귀에서 멈췄습니다. 이어폰이었습니다. 순간 조미양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공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미양은 손을 뻗어 공기철의 귀에서 이어폰을 거칠게 빼냈습니다. 이어폰 너머에서는 김춘현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리십니까?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들은 조미양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봤지? 내가 맞았잖아. 그 사람들이 오빠를 감시하고 있었어. 조미양은 공기철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또 어디 달아났어? 공기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향아, 진정해. 하지만 조미양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오빠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경찰이 오빠를 잡으러 오고 있어. 다 오빠를 이용하는 거야. 조미양은 공기철의 몸에 달린 위치 추적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던 위급벨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조미양은 이어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위치 추적기도 짓밟았습니다. 위급벨도 골목 한쪽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아무도 못 따라와. 오빠, 나랑 가자. 공기철은 조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악랄함보다 집착이 컸습니다. 조미양은 죄를 숨기려는 범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망상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일부러 힘을 빼고 따라갔습니다. 그래, 미향아, 가자. 그런데 조문식은 어디 있니? 그 한마디에 조미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여기 있잖아. 또 이런다. 공기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조미양의 망상 속에서 공기철은 조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철이 조문식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조미양의 의심을 자극한 겁니다. 조미양은 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것 봐. 약을 안 먹으니 이상해졌어. 얼른 약부터 먹어야겠어. 공기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해. 네가 나를 데려가 줘야 해. 그 말에 조미양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오빠를 지켜야 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조미양은 공기철을 데리고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공기철의 이어폰, 위치 추적기, 위급벨만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늦었군. 이걸 어쩐담.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공기철이 또다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비극이 다시 반복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에게는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이어폰을 빼앗고 위치 추적기를 버리고 위급벨까지 없애는 순간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것. 공기철이 처음부터 진짜 단서는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공기철은 어디로 끌려간 걸까요? 그리고 공기철이 남겨둔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까요? 한편 공기철이 또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나선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도 떨어뜨린 채 나선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한 아빠가 이렇게 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는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사라졌던 남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 기적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 그런데 그 공기철이 또 사라졌다는 말에 나선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정한 아버지. 제발 꼭 돌아오셔야 해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나선혜는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성민은 그런 시어머니를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어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대요. 하지만 나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몰라. 성미야. 나는 그때도 이렇게 기다렸어. 금방 온다고 했어. 왕진 다녀오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안 왔어. 나선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나는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한성미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자신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선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경찰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말에 나선혜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김춘현 소장은 골목에 버려진 이어폰과 위치 추적기, 위급배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눈치를 챘군. 정순경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치 추적기가 끊겼으면 공기철 선생님 동선을 찾기 어렵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바닥에 떨어진 위급배를 주워들었습니다. 조미양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해. 하지만 이상하단 말이지. 뭐가 이상합니까? 공기철 선생님이 너무 쉽게 끌려갔어. 김춘현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분은 조미양이 망상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양이 추적 장치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김춘현 소장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에게는 정말로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공대하는 아버지 공기철에게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공기철은 낯선 듯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잘 쓸 수 있을까? 공대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쓰실 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주머니에만 넣어두세요. 제가 단축 번호도 다 설정해 놨어요. 공기철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때 공대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치 공유 기능까지 켜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잃을까봐, 갑자기 기억이 흐려질까봐,
혹시라도 혼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하지만 그 작은 준비가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기철은 조미양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주머니 속 휴대폰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이어폰을 빼앗았습니다. 위치 추적기도 찾아냈습니다. 위급벨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이 일부러 겉옷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미양은 애초에 공기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통제하던 공기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공기철, 그런 공기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위치 공유가 켜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공기철은 조미양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조미양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미양은 자신을 공기철이 아니라 조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상 속에서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조미양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공기철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이 휴대폰 위치를 봐라. 차는 온정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미양은 운전대를 잡은 채 이상하리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빠,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얼마나 답답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오빠 또 끌려갈 뻔했잖아. 공기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그 말에 조미양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 집착과 공포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미향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니? 조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는 몰라도 돼.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공기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미양의 망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조미양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기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미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비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미양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쪽 경로는 안 돼요. 경찰이 붙었어요. 다른 경로로요. 밀양편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세요. 공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랑, 조미양은 정말 한국을 뜰 생각이었습니다. 공기철만 데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미양은 전화를 끊고 공기철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딴 생각 말아요. 한편 같은 시각 공대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선애는 그런 공대안을 보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태안아, 내 아버지 어떡하니? 이번에도 못 찾으면 어떡하니? 공대안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떨지 않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태안아, 뭐 하는 거야? 공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위치 공유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공기철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떴습니다. 그 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좋았어. 다행히 켜져 있어. 나선애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태안아, 그게 뭐니? 공대안은 화면을 나선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위치가 잡혀요. 조미양이 버린 위치 추적기는 가짜가 된 거고 진짜 위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선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안아, 그게 정말이야? 내 아버지 찾을 수 있는 거야? 공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공대안은 곧바로 김춘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아버지 위치 잡혔습니다. 김춘현 소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며칠 전에 휴대폰을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위치 공유를 켜놨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 보내세요.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공대안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공기철을 태운 차량은 온정시장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향이면 항구 쪽입니다. 김춘현 소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미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대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당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조미양을 끌고 가는 겁니다. 조미양은 아버지를 데려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조미양의 은신처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선애는 멍하니 공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대안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공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끌려가실 분이 아니야.
조미양이 추적기를 찾을 것도 예상하셨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서를 남기신 거야. 그리고 공대하는 낮게 말했습니다. 조미양, 너도 이제 끝이야. 그 시각 조미양의 차 안. 공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 이제 아무도 우리 못 찾아. 내가 다 준비했어. 이번엔 절대 안 빼앗겨. 공기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향아,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고 싶었니? 조미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연하지. 오빠는 나한테 하나뿐인 사람이야. 그런데 다들 오빠를 뺏어갔잖아.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공기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죗값. 이제 미향이 내가 받을 차례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미양에게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시간, 그리고 경찰이 따라올 시간. 공기철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향아, 나 피곤하다. 조금만 천천히 가자. 조미양은 놀라서 공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아픈 거야? 조금 어지럽네.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아. 그 말에 조미양의 속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공기철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좋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한다. 그 순간에도 휴대폰은 공기철의 안쪽 주머니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든 추적 장치를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추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대하는 지도를 보며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전 차량 공기철 선생님 휴대폰 위치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조미양은 항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한편 조미양의 차 안. 공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차는 점점 온정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길을 지나 외곽 도로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운전대를 꽉 쥔 채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오빠, 조금만 참아. 이제 아무도 우리 못 찾아. 공기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미양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휴대폰 위치를 봤을까? 김춘현 소장이 따라오고 있을까? 나선혜가 너무 놀라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기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조미양을 자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 그때 공기철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미향아, 조미양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오빠? 공기철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좀 아프구나.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 조미양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화장실? 공기철은 일부러 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오래 참기가 힘들어. 조미양은 초조하게 앞을 봤습니다.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 경찰이 따라오면 어떡해? 공기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차 안에서 어떻게 하겠니? 잠깐이면 된다. 정말 잠깐이면 돼. 조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빠도 참, 왜 하필 지금이야?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공기철의 얼굴이 정말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미양은 마지못해 근처 주유소로 차를 꺾었습니다. 불 꺼진 도로 옆 작은 주유소 하나가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미양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날카롭게 둘러보았습니다. 빨리 다녀와. 오래 있으면 안 돼. 공기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미양은 그런 공기철의 팔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빠, 딴 생각하지 마. 알았지? 공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공기철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공기철은 주유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나선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아내, 다시 사라졌다는 말에 무너졌을 사람. 공기철은 짧게 문자를 썼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기철은 곧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정순경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공기철 선생님,
정순경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공기철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주유소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정순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소장님이 바로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공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조미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공기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공기철은 휴대폰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미양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공기철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리려 했습니다. 조미양의 시선은 이미 공기철의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조미양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은 어디서 났어? 공기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양아, 이건 조미양은 공기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기철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조미양은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너머에서 정순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들리십니까? 선생님. 조미양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세면대 아래로 떨어져 화면이 금갔습니다. 조미양은 공기철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도 날 속였어? 공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향아, 나는 널 속인 게 아니다. 거짓말. 조미양의 목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다 똑같아. 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오빠까지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공기철은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향아, 이제 멈추자. 여기서 멈추면 돼. 하지만 조미양은 이미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직 안 늦었어. 여기서 빨리 나가면 돼. 휴대폰도 이제 없잖아. 이제 진짜 아무도 못 따라와. 조미양은 공기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공기철은 일부러 버텼습니다. 미향아, 잠깐만. 안 돼. 조미양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빼앗겨. 절대 안 빼앗겨. 그렇게 조미양은 공기철을 다시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유소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미양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공기철을 조수석 쪽으로 밀었습니다. 타. 빨리 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조미양 씨, 김춘현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미양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주유소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경찰차가 막아섰습니다. 정순경이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미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휴대폰은 내가 뺏었는데. 김춘현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위치는 전달됐습니다. 조미양은 공기철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오빠, 타. 빨리 타. 하지만 공기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미양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향아, 끝났다. 그 한마디에 조미양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아직 안 끝났어. 오빠는 나랑 가야 해. 조미양은 다시 공기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순경과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이 조미양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조미양 씨, 공기철 선생님 납치 및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미양은 발버둥 쳤습니다. 놔. 놓으라고. 오빠가 위험하단 말이야. 내가 구해야 한다고. 공기철은 그런 조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모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악착같이 도망쳤던 여자. 이제는 자신이 만든 망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자.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감금, 나선의 고통, 공정한과 공대한이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세월, 조문식에게 숨겨진 진실, 그 모든 시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대한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공대한은 곧장 공기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겨우 웃었습니다. 대한아, 공대한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공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네가 봐줄 줄 알았다. 공대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시간을 버신 거죠? 공기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미향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다면 그 길 끝에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공대하는 이를 악물고 조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미양, 이제 진짜 끝났어. 조미양은 경찰에게 붙잡힌 채 여전히 공기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나 봐. 내가 구해주려고 했잖아.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공기철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향아, 나는 내 오빠가 아니다. 조미양의 몸이 멈췄습니다. 공기철은 똑똑히 말했습니다. 나는 공기철이다. 나선혜의 남편이고 정한과 대한이의 아버지다. 조미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공기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숨긴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조미양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빠를 지키려고.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조미양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조미양을 순찰차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파출소에서 하시죠. 그렇게 조미양의 도주는 주유소 앞에서 끝났습니다. 공기철은 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휴대폰마저 빼앗기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의 마지막 한 수는 정확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그리고 가족을 믿은 마음. 그것이 조미양의 도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조미양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사람. 친오빠 조문식? 과연 조문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조미양은 왜 공기철을 조문식으로 착각할 만큼 무너져버린 걸까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공기철은 모든 추적기를 빼앗기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미양은 결국 자신이 판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